자, 일반 거래 자료 입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반 전표 입력, 여기서 입력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입력하는 방법이야 다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쭉 내려가서 주어진 자료 갖고서 한번 입력할 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반 거래 자료 입력에 보시게 되면 날짜는 2월 27일 날짜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참고해서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하래요. 처분 확정일이 며칠인가 봤더니 2022년 2월 27일이 처분 확정일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여기 지금 이익준비금 여기 물음표가 띵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이익준비금은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얼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익준비금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10%라고 써? 금액을 얘기해. 40만 원이요? 초이 맞아요? 50만 원. 50만 원? 희승 씨 맞아요? 2분의 1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 저 우리 자본 규정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익 준비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이익 잉여금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에서 처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익 잉여금에 대한 그 정식 명칭으로 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현금으로 나눠 자르면 우리 현금 배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으로 나눠 자르면 주식 배당이라는 말로 쓰기로 했었어요. 세 번째로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적립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법에서 정한 적립금, 이건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르고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립하는 것을 우리는 임의 적립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적립금 중에서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회사에서 돈을 벌 때마다 그 돈을 다 그때그때 나누어 가져 버리면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건 관두고 얘는 법에서 정한 적립금은 현금 배당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현금 배당할 때 현금 배당액의 몇 퍼센트? 10%. 얘가 최소 미니멈이에요. 최소 10% 이상, 최소 10% 이상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세요. 그랬는데 그 적립금이 그 법이 상법에 의한 것이고요. 상법시 253조인가 그럴 거예요. 상법에 의해서 적립금을 쌓아두세요. 그 쌓아두는 적립금의 계정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익준비금이 바로 법정 적립금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적립금,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르고 현금 배당의 10% 미니멈이라 그랬죠.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몇 프로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현금 배당 얼마 했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이익준비금 이 자리에다가 현금 배당의 10%를 갖다가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희승씨가 얘기했던 거 언제까지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본금의 얼마가 될 때까지 2분의 1이 해당 2분의 1에 해당 찰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자본금이 2분의 1 이상이 이익준비금으로 되어 있다면 더 이상 현금 배당을 하더라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밑에 사업확장 적립금 바로 요게 우리 회사에서 사세가 커져서 사업을 확장할 때 사용하자 번 돈 중에서 그렇게 한다면 얘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주주들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임의적립금이 되는 거예요.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감채적립금. 감채적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채, 부채를 갖다가 감소시킬 때, 즉 빚 갚을 때 이를 갖다가 사용하자. 그래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퇴직급여에 퇴직급여 충당 적립금. 이거는 그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의적립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자본개정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문제를 이제 읽어볼게요.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고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작성하라는 건데 어디 거 하라는 거예요? 전기분 거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상법 규정에 의한 최소금액 10%죠. 적립하며 기초 이익잉여금은 고려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캡처 하나 해놓을까요? 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TAT 1급에서는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해서 마지막 파트인지라 여러분들한테 추가 항목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현금 배당을 했는데 지금 날짜는 2월 27일 날짜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월 27일 날짜에 분개를 할 때 차변에 처분이 됐으니까요. 원래는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럼 처분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여기 500만원하고 600만원이죠. 근데 여기 40만원 들어갔으니까 총 얼마가 사용된 거예요? 640만원이 처분된 거죠. 그죠? 그래서 640만원 이렇게 처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어떻게 처분됐어요? 첫 번째는 똑같은 자본 계정인데 주머니만 바꿔찬 거예요. 처분되지 않았던 잉여금에서 그 중에서 40만원은 이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계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자본 계정은 똑같아요. 4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금 배당했을 때 지금 여기 현금 나눠줬겠어요? 아직 안 나눠줬겠어요? 지금 오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에서 처분하자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죠. 오늘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를 미지급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기종으로 우리 회계에서 기록합니다.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 얼마? 4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뭐라고 쓴다? 얘는 주식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다는 말로 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업확장 적립금도 임의적립금으로서 계정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사업 확장 적립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났는데 지금 여기 회계 처리할 때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명칭이에요. 근데 얘가 재무상태표로 옮겨져서 회계 계정을 처리할 때는 얘가 계정 코드 번호가 아마 378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실 때는 378번 얘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성격은 똑같지만 쓰이는 명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입력을 해주셔서 일반 전표에 이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빨간색으로 쓰신 건 그냥 설명을 하고 쓰신
맞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여러분 눈에 뻔듯이 보이게 여기 이렇게 해냈단 말이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는 거니까 감소시켜야 되겠죠. 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겠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겠어요? 잉여금이라는 건 돈 남았다는 뜻이잖아. 돈 번 돈이잖아요. 그럼 수익 같은 경우, 이익 같은 경우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 말뜻 자체가 대변에 돈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를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면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는 잉여금 처분기산서잖아요. 잉여금 처분기산서 불리는 명칭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르지만 얘가 회계 처리할 때 결국 잉여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본기종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본기종은 또 어디에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부르는 명칭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호칭이 바뀌는 기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이해시키려고 제가 빨간 거 썼다가 파란 걸로 다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요거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셔야 될 텐데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기 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 이를 갖다가 차변 며칠 날짜 2월 27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입력을 이렇게 직접 안 해요. 여기 아니 모르겠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자 잠깐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워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캡처해 두고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정기분 거라 그랬어요. 정기분 어디갔어?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클릭하셔서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자 저는 벌써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죠. 처분 확정일자 그런 다음에 여기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이익준비금 다 입력이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걸 갖다 보고서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이렇게 입력을 하느냐 마느냐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 2월 27일 거 조회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분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라고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스마트 A에서는 이렇게 직접 입력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K랩 있죠? K랩에서는 우리 전표 저기 자동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여금 처분계산서에서도 얘 누르면 자동 분계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지금 하라고.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누르는 거 있어요? 지금 하라고. 예. 이거 지금 여러분 입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지 교재에서 얘기했던 지금 이 문제 보세요. 여기 수행 과제라고 돼 있죠. 수행 과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입력돼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입력을 해야지 요 실무 문제 수행 과제 한번 해결하고 연습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기분 이익잉여금 거기다 써도 되는 거. 정기분 이익 잉여금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지금 여기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다가 지금 X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문제에서 있잖아요. 문제에서 처분 확정일에 이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까지 포함해서 이익준비금까지 포함해서 완성시키고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한 거 일반 전표 처리한 거 보여드린 거고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만 작성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회계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다 입력해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럼 입력하는 자료는 뭐 있었어요? 예, 40만원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요것도 입력해 하셔야 되고
밑에 사업확장 적립금 요것도 입력하셔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다 입력하는 것이 정기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완성하는 거예요. 또 모두 써줘야 돼요. 처분 확정일자 요것도 다 써야지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확정이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과목 미지급 배당금 쓰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딱 다 알려주고 있죠. 그대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저희 정기분에 넣었다고 이게 몇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서 또 따로 이게 일반적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거의 똑같기는 한데 기능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그게 자꾸 헷갈리긴 하는데 뭐 없으면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여기서의 수행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지금은 그 처분된 결과만 반영해서 분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얘가 며칠 날로 결정됐냐면 처분 결정일이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지금 한 상태겠어요? 안 한 상태겠어요? 안 했죠. 주식 배당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것도 안 했겠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처분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건 언제 집행한다 그랬어요, 얘네들. 그냥 회계 처리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고 냅둬? 보통 1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2월 27일이니 3월 그 중순 넘어가면 처리가 되겠죠. 자, 현금 배당은 먼저 한대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현금 배당에 대해서 규정 뭐라고 써놨어요? 미지급 배당금 실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미지급 배당금 얘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채 계정이니까 지금 지급하는 것이니까 여기 40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알겠죠? 여기서 뭐 기억해야 돼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런데 주식 배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처분할 때에는 주식이 없었겠죠. 그러면 주식 배당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야 되겠죠. 주식 발행하게 되면 여기 아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지금 지급해요. 교부하는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 아까 했습니까? 100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주식 발행하면 제가 단어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식 발행이면 증자다 그랬죠? 이렇게 배당금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더라도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는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자본금 얼마?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계정인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예. 까먹은 걸로 알게요. 이런 자본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자본 계정, 즉 자본 계정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자본 계정인 5가지 있죠.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본 조정. 왜 자본 조정의 말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의 주식수의 변동 가능성이에요. 주식수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계정은 자본 조정 계정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 조정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TAT 2급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TAT 1급이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두 번째 걸로 보니까 3월 2일 이사회 결의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상증자
여기 유상증자란 말 나오겠네요. 그죠?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 발행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한번 여기 상황을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보시고요. 유상증자라고 얘기하면 증자는 자본금이 차변에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대변에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대변에. 그럼 일단 배웠던 대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대변에 자본금은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필요하다 그랬었죠. 주식수 액면은 얼마래요? 5,000원. 주식수는 얼마래요?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500만 원이 이게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한 주당 시가죠. 주당 얼마에 발행했대요? 7,000원에 발행했다고 하면은 이 전체 금액이 지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그럼 주식 발행하고 우리 회사 차변에 보통 예금에는 얼마가 입금이 됐겠습니까? 700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주식을 발행할 때 대부분 회사에서 증권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증권회사에서 할 일 없어서 그냥 해주겠어요? 돈 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얼마 들었대요? 50만 원 들었는데 50만 원 들었는데 요거 수수료 이런 거 하시기 전에요. 결정부터 이거 들어가면 헷갈려지게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나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얘는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7,000원에 발행했죠. 그럼 액면가액보다 더 크게 발행했으니 뭐가 발생했겠어요? 그죠?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관련 계정 조회하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냥 써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 일단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재무제표에 상태표에 있다면 걔부터 상계해서 없애야 되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재무상태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얼마 있어요? 100만 원 있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200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얘는 보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세무 1급이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뭐부터 빼야 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100만 원 상계 처리해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뭐가 발생했어? 여기 지금 그 신주 발행비 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내가 돈 초과로 그 발행한 초과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뭐는 빼줘야지 돼요. 50만 원의 신주 발행비는 빼줘야겠죠. 그럼 내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써주고 50만 원으로 써주고 그 나머지 50만 원은 얘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러니까 현금 50만 원 지출 이렇게 써줘야 되는 순차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정에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 금액이 아니라 50만 원 현금 이렇게 써주셔야 요 문제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본 계정의 계정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계정을 외워놓지 않았으면 요거 무슨 말인지 도통 뭔 말인지 당연히 이런 말 나오겠죠. 왜? 일상적으로 이런 용어들 계정들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TAT 1급에서는 자본 계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이 과정들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계정 구분을 할 줄 알고 의미 알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현금이라고 대변에 저기 50만 원 쓴 거 수수료도 안 쓰고 쓰던가요?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익이 생겼을 때 초과금인데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고 와 200만 원 초과금이 생겼어. 그런데 그 중에서 50만 원은 비용으로 내래요. 그럼 초과금을 줄여야지 별도로 이익이 생겼는데
별도로 비용을 계정을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고수업초서 100만 원 땄어요. 근데 거기 판돈 중에서 수수료 50만 원 내래요. 그럼 난 100만 원 딴 거예요. 수수료 내고 결국 50만 원만 딴 거예요. 그거예요, 계정이. 의미가. 지금 여기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얼마를 더 많이 받았어요? 200만 원을 더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식 발행했을 때 손해본 게 100만 원 있었어. 그럼 손해본 거 빼고 그럼 난 얼마를 더 많이 받았나 했더니 100만 원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중에서 여기 신주를 발행할 때 비용 50만 원을 썼대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금으로 받은 경우는 얼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만 원이고 50만 원 밑에도 현금도 50만 원 맞죠? 100만 원 써야겠다.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현금 50만 원이고 100만 원 써야겠네.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서부터 설명했잖아요, 제가. 자, 200이었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지금 200만 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왜 쓰면 안 돼? 전에 있는 그게 얼마였어요? 100만 원. 그럼 요거부터 상계 처리해서 없애라 그랬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는 얼마 남아요? 100만 원 남았죠. 근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비용 50만 원을 지출했대요. 현금으로. 그럼 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초과 받은 건 결국은 5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안 되고 50만 원 쓰고 현금 지출한 거 50만 원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현금을 아예 안 쓰고 실무에서는 그 보통 예금 650만 원 해버려도 되잖아. 당연히지. 이거나. 근데 그건 시험이니까. 아니 실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돈 현금 50만 원 이거 없으니까 여기 이거 정리하고 돈 신주 발행한 거 통장에다 입금시켜줘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나한테 700만 원을 고스란히 입금시켜주겠어요. 지네들 거 수수료 빼고 이게 신주 발행비 빼고 입금시켜주겠어. 그럼 여기가 650만 원 되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험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써요?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더 그러니까 이 거래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아니 사람에 따라서는 현금 안 하고 여기 보통 예금이 650만 원으로 써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만 막 주장하다 보니까 몰라.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돼요. 이거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2번 우리 주식 발행과 관련돼서 적나라하게 이런 문제 형태로 지금 여러분이 회계 1급 수준에서는 계정만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세무 TAT 2급에서는 여기 한 가지 계정 정도만 물어보는데 TAT 1급에서는 얘를 복합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하나로 이렇게 물어보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했던 거 저도 한번 볼까요? 날짜가 며칠이었죠? 3월 2일 거래 보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 6일 거래를 보죠. 3월 6일 2월 21일 구입했던 자기 주식 100주 중에서 50주를 주당 10만원에 매각을 했대요. 그럼 50주를 갖다가 주당 10만원에 매각했다면 5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고 입금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50주를 갖다가 10만원에 매각한 건 알겠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온 건 알겠죠. 근데 지금 자기 주식 100주를 갖다가 얼마에 샀는지는 몰라. 5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샀어 한 주당? 다시 한 주당 자기 주식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냐니까요.
자기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샀을까? 근데 이 거래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2월 21일 조회하셔야죠. 거기 얼마로 되어 있어요? 8만 원이죠. 그러면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으니 한 주당 2만 원이 이익이 남았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800만 원짜리니까 봐요.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게끔 분개는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차변에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라고 쓸 수 있죠.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은 800만 원짜리인데 반을 팔았으니까 100주에 800만 원이면 50주에 400만 원이겠죠. 자기 주식이라고 쓰고 4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액에 이익이 생겼어요. 손실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씁니까? 이거를 오케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 100만 원 썼는데 자본 규정은 다 똑같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상태표에서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얘도 봐야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금액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 봐야 되겠죠. 3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 보세요. 없죠? 없으면 이게 이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ET 1급 정도 수준에서 자본 규정 이거 기록할 때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상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지 돼요. 물론 친절하게 문제에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본 규정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입력한 걸 보시게 되면 3월 6일 거래 보니까 차변에 500만원 보통예금 들어왔고요. 자기 주식 400만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3월 9일 전기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대한의 주식 100주 중 50주를 주당 2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여기 나오는 전기회라 그랬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닌 타 회사 주식을 갖다가 구매했다면 이 계정은 뭘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월 9일 여기 이거 전기라고 그랬으니까 전기 재무상태표 보셔야 되겠죠. 전기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보여? 금액을 봐야지. 150 나와 있어요? 150인데 100주면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아니지요. 아니 산수가 이렇게 사칙 연산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자, 우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00주 중에서 50주 팔았다 그랬어요. 대금은 한 개당 얼마씩 팔았대요? 2만원에 이렇게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 보통 예금엔 얼마가 들어왔겠습니까? 100만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면 요 결과 그대로 반영해서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샀을 때 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라고 나와 있냐고 물어봤어요. 150. 150의 반이면 얼마예요? 150의 반은 100이에요? 그래. 75만원어치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지금 처분하고 지금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익이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25만 원 발생한 거죠.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 이익 12월 30일 전년도에 해놨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50만 50만 원?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지 돼요? 평가이. 근데 이익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돼야 되니까 차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 처분하는 거잖아. 정기 거를 지금 정기 거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이 여기 평가 평가 이익이 차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익이 있었어요? 네네. 손실이 아니라 네.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 않고 그럼 이익 네네. 따로 쓰시. 이익이 25만 원. 어, 평가 이익이 있었다고? 네네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 상계 처리해야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으면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고 대변에 있었으면 손실이죠. 그럼 대변에 써서 없애야 되는데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났단 말이잖아요. 평가 이익이 얼마냐고요? 50만 원. 50만 원? 서 있는 50만 원 썼어요. 잠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기 백주 다 팔았어요? 반만 팔았어요? 그럼 얘도 반만 해야지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라고 써야 돼요? 여기서는 25만 원만 빼야 되겠죠. 그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요?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를 써야 되겠다? 아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지금 봐요. 지난번에 자본 계정 설명해 드릴 때 제가 계정들 계속 반복하면서 이 자본 계정에서 얘들 처리할 때는 전기에 남아있는 저 앞에 번에 남아있던 거 있으면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죠.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주로 어디서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세무 1급에서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무 2급에서 출제 안 한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요 배웠던 걸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 저도 분기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9일 날짜라고 했으니까요. 3월 9일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5만 원 반만 빼주시고 나머지 차액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50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되셨나요?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TET 1급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하나가 나오더라도 약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지금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법인세조차도 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우리가 배웠던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럼 얘는 쉬운 문제로 나오냔 말이에요. 얘도 1급 수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재무회계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TET 1급이나 전산 세무 1급은 그냥 만세예요. 그렇겠죠.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재무회계가 됐든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무회계도 알아야 되고 부가가치세법도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소득세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소득세야. 그거는 잘 안 틀려. 실기 나오더라도. 근데 부가세법하고 재무회계에서 줄기차게 몇 개 틀리면 법인세법을 거의 5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춰야지 합격권에 들까 말까 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분기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나금융의 확정급여형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TAT 2급도 그렇고요. 1급도 그렇고 대부분 나오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으로 냅니다. 확정기형은 거의 안 내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 다 납입을 하고 있대요.
3월 16일 퇴사하는 김수현, 수현이 아니라 수현이야?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 퇴직 연금인 IRP로 이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퇴사할 때 거기 회사에서 개인 그 퇴직연금으로 전환시켜 드릴까요?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 사람은 찾지 않고 다 개인 연금 계좌로 이연시켜 주세요 얘기를 했죠. 돈 받은 게 있다 없다? 돈 받은 것은 없고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이렇게 지금 이체가 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 회계 처리하는 거는 띵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여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요, 특히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가 두 가지로 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날짜를 한번 보게 되면 12월 31일 전기에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을까?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금액을 얼마 써놨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써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이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체를 갖다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좀 예치를 시켜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00원이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 똑같은 날짜에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을 다 예치를 시켜놨다는 뜻이에요. 100%. 여기 쓸 때는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확정 급여인 경우에는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금융기관에다가 얘기하는 거기,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두 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 회계 처리를 갖다가 하는데 이해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직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사자가 발생했으니 지금 이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어지겠죠.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전년도 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800만 원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돈이 모자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마 있는지. 재무상태표 전년도 전기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만 원 충분히 쓰고도 남죠. 자, 봐요. 회사 입장에서 부채 지금 3천만 원 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퇴사자가 발생했으니까 지급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3월 16일 날 날짜로요. 첫 번째 3월 16일 날짜로 차변에 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얼마를 감소시켜줘요? 800만 원 이렇게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이해됐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쓴 거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그냥 하나의 통장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이 통장에서 빼서 줘야겠죠. 그러면 통장에서 뺐으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그 금액이 얼마만큼은 감소하겠어요? 800만 원만큼은 감소하겠죠. 이 통장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지금 설정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고 얘기해요? 대변에다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이
얼마만큼은 줄어들어야 다시 800만큼은 줄어들겠죠.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을 할 테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세 얼마 했다고 있나? 100% 아닌데 원래가 1,300이 2,300. 정기금이 2,300 적혀 있어요. 뭐가 2,300 잡혀 있다고? 정기. 3월 16일 이해한다. 퇴직금 800만 원. 뒤에 또 뭐라고 또 설명되어 있는 게 있나? 그러면 봐야지. 원래 적용시키기 전에는 충당부채는 3,300이고 운용자는 2,300만 원을 주죠. 2월까지. 상관없죠. 그래도 800만 원 다 빼주기에 충분한 금액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회계 처리는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금융기관 있죠. 여러분 시험이 지금 AT 시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거까지 해주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부채로 잡아놨던 거 800만 원 이렇게 감소시켜 줘야 되고 통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이만큼 감소시켜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회계 처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월 16일 날짜로 회계 처리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 16일 조기를 하시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고요.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사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문제 하나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항목들이 꽤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자, 보시죠. 우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천천히 하나씩 답변을 해보세요. 자, 날짜는 3월 18일 날짜고요. 여기 날짜를 3월 18일 날짜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신규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위해 장기 자금 조달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사채 사채 발행했다는 얘기죠. 사채 발행 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차변에 사채 발행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변에 거기 밑에 주어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사채 액면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대변에다가 우리가 3년 만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채 만기에 2천만 원 이렇게 갚아야 돼요. 이거 써주면 되겠죠. 근데 발행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발행 금액, 바로 이 발행 금액을 우리 통장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39,600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과 대변 금액 차이가 나죠. 사채를 발행하고선 금액이 차이가 생겼어요. 이 계정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기로 했었고 금액은 얼마가 돼요? 금액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답을 봐요. 96만 400원이네요. 96만 400원. 그러면 요 문제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다른 거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게 되면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은 10%, 이 시장 이자율은 12%며 현가계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요거를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사채 발행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금액 얼마라고 써야 되지 이거? 우리가 돈 받은 금액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2천만 원에 10% 곱하고 2.85. 옆에 그냥 읽는 거야 막?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읽은 거야?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요거 현가계수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사채의 발행 가격은 사채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와 또 사채의 총 지급 이자의 현재 가치, 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채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채의 현재 가치는 지금 여기 사채가 얼마짜리예요? 2천만 원짜리죠. 지금 우리가 발행할 때에는 시장 이자율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액면 이자율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12% 우리 거에 대한 우리가 발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12% 이자율에 해당되는 요 내용을 여기 적용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현가 3년 단일 금액의 1원 현가 계수라 그랬죠. 1원 말고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되잖아. 3년 후에 2천만 원짜리가 현재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보편적으로 크겠어요, 작겠어요? 3년 후에 1이라면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보다 작아요, 커요? 3년 후에 2천만 원 줄게. 이거하고 지금 1,900만 원 줄게. 사람들은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지금 청구권. 지난번에 이거 또 까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은행에 예금 10만 원 했을 때 1년 동안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1년 후에 원금하고 나는 얼마를 더 받는 거예요? 만 원을 이렇게 더 받으니까 지금 11만 원을 갖다가 1년 후에 받게 되겠죠. 요거는 알아들을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미래 11만 원을 현재 10만 원하고 일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10%일 때 지금 10만 원이나 1년 후에 11만 원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10만 원 주고 짜장면 맛있는 거 10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1년 후에 10만 원 갖고 짜장면 10그릇 사 먹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물가라는 게 오르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미래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큼 떨어진다고요? 이자율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인데 말을 갖다 바꿔서 얘기하면 1년 후에 이자율 10%일 때 11만 원의 금액은 현재 가치 얼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10만 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를 갖다가 110, 얘를 갖다가 1로 봤을 때 1이라고 하면 이 현재 가치는 1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이자율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후가 아니라 얘를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3년 후에 2천만 원은 지금 현재 가치가 2천만 원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겠죠? 작겠죠요? 작아요? 확실하지? 그 금액 어떻게 계산하냐고.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줬냐면요. 여기 2천만 원 곱하기 밑에 보시게 되면 1원의 현가계수라고 그랬죠. 3년 단일 금액. 지금 사채는 2천만 원 단일 금액이잖아요. 이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거기 현가계수라고 하는 0.7118 이걸 곱하래요. 곱하기 0.7118 이렇게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된대요? 보자고. 계산기 뜯기 귀찮으니까.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모르겠어. 계산기 누르자. 잠깐만요. 안경 좀 바꿔 쓰고. 계산기 눌러서 정확히 봅시다. 2천만 원
곱하기 0.7118 했더니 1400 236 000 이거 나왔죠. 자,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 몇 퍼센트 준대요? 10% 준다 그랬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매년 1년마다 2천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첫 번째 10%면 200만 원, 두 번째에도 200만 원, 세 번째에도 200만 원. 그럼 얘는 단일이에요. 적금처럼, 연금처럼 계속 나눠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12% 옆에 보면 3년 정상 연금이라 그랬죠. 이걸 연금 현가계수라 그래요. 매달 지급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금 받을 때 한꺼번에 다 줘요? 매달 나눠서 줘요? 그걸 여러 단일 금액이 아니에요. 200만 원씩 1년 받아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총 지급받는 금액은 총 600만 원이 될 텐데 이걸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받으면 결과론적으로 명목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600만 원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을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연금의 현가계수는 우리가 받는 이자가 얼마였었어요? 10%니까 200만 원이죠. 그죠? 200만 원 곱하기 3을 하면은 안 되고 3보단 적은 금액이니까 걔 현가로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2. 몇 퍼센트 되더래요? 2.401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곱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480만 3,600원. 남자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계산기 말입니다. 계산기도 여성스러워야지 믿어 내가. 2.4018 하면 480만 3,600원 이렇게 나왔죠. 제가 뭐라 그랬죠? 사채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쳐서 뭐가 계산이 된다?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발행가액을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발행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1400에다가 1423만 6,000 이렇게 했더니 발행가액은 1900 아이고 39,6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발행가에 지금 뭐뭐 한 거죠? 원단위하고 뭘 한 거? 발행가액 이 금액하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온 금액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저는 이거 몰라도 이 금액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위에 1,400하고 480을 어떻게 적응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 자, 제가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은 두 가지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사채의 현재 가치. 사채는 얼마짜리예요? 2천만 원짜리죠. 2천만 원짜리 현재 가치를 따질 때 개수 어떤 거 곱해라 그랬어요? 단일 금액 현가 개수 얘를 곱해줬죠. 그러니까 이 1,400 이만큼이 나온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급되는 현재 가치 구하라 그랬죠. 매년 얼마씩 지급이 돼야 돼요?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2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니까 2.4018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6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지금 48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지급되는 이자에. 오케이? 그럼 두 개 합쳐보세요. 발행가액은 요 두 개 합친 게 발행가액이라면서요. 그 발행가액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여기서 주어진 금액하고 일치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를 왜 합쳐서 현재가가 나오는지 그 3년 단일 금액 1원의 현가하고 정상 연금 1원의 연금 현가계수를 값을 낸 걸 더하면 현재 가치 나오는 거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제는 우선 발행가액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사채 발행가액을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는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걸 갖다가 놓치면 안 돼요. 사채를 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 써있잖아.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은요, 사채의 현재 가치와, 오케이? 여기 사채의 현재 가치는 2천만 원이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사채의 가격이 지금 2천만 원짜리예요. 3년 후에 2천만 원은 현재 얼마냐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매년 이자 지급해야 되잖아요.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밑에 202잖아요. 예, 이자죠. 매달 지급되는 이자. 됐어요? 두 개가 결합이 돼야지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 금액. 이걸로 뭐가 결정된다? 사채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채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저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잘 틀리니까. 첫 번째, 요거부터 하세요. 여기 그 현가계수가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 액면 이자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행하는 우리 거의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 이거에 대한 걸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가, 1원의 현가계수는 사채 액면가액에다가 이 금액을, 이 퍼센테이지를 곱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금 현가계수는 지급되는 이자 있죠. 이자, 첫 번째 거 이자에 이 금액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선생님 그 액면 이자율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잖아요, 사채를.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걸로 가는 거예요. 10%. 아,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자율은 액면에 대한 현가계수나 연금계수는 지금 시장에서의 그 얘기를, 아니 시장이라네, 액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발행하려는 쪽에서 이자율을 적용할 때는 12%가 지금 우리 이자율인 거예요. 실제로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금액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거는 얼마예요? 3년 후에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2천만 원이 다 들어온다면 10% 이자 비용 쏙 끝이에요. 근데 내가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 10%보다 나는 이자가 더 비싼 거야, 지금. 그게 12%라는 얘기야,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발행할 때 금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에 대한 걸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 여기에 대해서 이 현가계수를 적용해야지 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액면 이자율 사용하면 안 된다. 시장 이자율 사용하셔야지 되고요. 거기 시장 이자, 여기서도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알았다고도 틀리잖아, 이거. 10% 착각하면은 계산이 하나 많아지 뭐. 그죠? 그래서 12%. 그래서 이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는 액면에다가 곱하는 것이고, 연금은 지급되는 이자, 세 개 다 합치면 안 돼요. 1년치 이자에다가 그 계수 2.4 이거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추 3배 정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구분 계산하는 거 지금은 친절하게 발행 금액을 알려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는 회계 FAT 1급 수준에서 얘기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세무 1급에 대해서 이런 거 해갖다가 지금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현가계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금액을 계산하는지. 실제로는 이 금액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대부분은 안 알려줘요. 그리고 회계 처리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가 됐죠? 저게 연금 3년 그 연금이 현가계수라서 1년치라는 거지. 연 단위로 하는 거라서. 예, 1년마다 액면 금액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 있죠. 이자 금액, 액면 금액. 그러면 그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에다 2.4를 곱하는 거예요. 원래는 매수 곱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줘야 되니까 3을 곱해야지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더니 600만 원은 안 되고 여기 2.4를 곱해서 480만 원 정도 되더란 얘기예요. 현재 가치로. 예? 여기 또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려나?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요. 여기 1423만 6천원
이하고요. 2천만 원 이렇게 써놓을게요. 지금 이 현가계에서 주어진 거에 시장 이자를 갖다가 반영했을 때 가치는 3년 후에 2천만 원은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1,420 36,000원에 해당된다는 뜻이고, 매달 10% 이자 지급 때는 200만 원 있죠. 200만 원을 갖다가 3년 동안 지급하면 얼마가 돼요? 6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얘를 6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하고 같더란 얘기예요. 480만 3천 600원하고 3년 동안 액면으로 지급돼야 되는 이자 총 6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6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따지니까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480 요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와 여기 써 있는 거요. 그다음에 지급되는 이자 총액의 현재 가치 두 개가 더해져서 얘가 사채의 발행가액이 됩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채의 발행가액 두 개 합친 금액이 뭐예요? 바로 얘잖아요, 지금. 됐어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한 건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써봐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무 1급 정도 수준 됐으면 여기 연금 현가계수와 그다음에 현가계수라는 요것들 사용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분계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됐었겠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울까 되게 쉬울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회계는 되게 간단하게 지금 다 가르쳐 줬으니까 쉬운데 용어 때문에 어려워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손도 못 대요. 그런 사람들이 부평 10명 중에서 7-10명은 된단 말이죠. 잘 연습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고요. 다음 거 7번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회계 처리 봐야겠죠? 6번 문제 회계 처리 날짜가 며칠이었었지? 3월 18일일까요? 3월 18일. 자, 회계 처리는 되게 간단해요. 대변의 사채,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우리 발행가에 받은 거,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간단하죠? 그렇게 보셨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3월 24일 거래고요. 전기에 전기가 나왔네. 전기에 두리온스의 외상 매출금 264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대요.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대손 금액이 3월 24일 날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외상 매출금 안에는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짜리였던 거예요? 220만원, 240만원짜리였던 거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외상 매출금을 했을 때 우리 제품 매출을 해서 240만원짜리 공급가액과 24만원에 대한 부가세, 얘를 외상 매출금으로 264만원 이렇게 해놨었는데 얘 대손 처리 다 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며칠 날? 3월 24일 날 여기 돈이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또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3월 24일 날 차변에 여기 보통예금 얼마 입금됐어요? 264만원 이렇게 입금이 됐죠.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외상 매출금은 없죠. 그죠? 전기에 대손 처리됐던 금액이 회수가 되면 그 금액은 무조건 다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한다. 기억나요?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얼마? 264만원? 안 되죠. 지금 여기 제품 매출했을 때 순수하게 내 돈은 얼마예요? 240만원이죠. 24만원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거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내 것만을 갖다 받는다면 240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까지 다 보내줬어요. 부가세까지 다 보내줬잖아요. 근데 부가세 지난번에 대손생 공제 받았다면서요. 근데 다시 또 받았잖아. 공제 받아먹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0만원만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4만 원은 다시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다시 얼마를 써야 된다? 24만 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문제 제대로 지금 뭐죠? 간편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죠. 뭔가가 계속 걸려 있어. 세무1급은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징글징글하고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것만 모아놓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확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둘 중에 하나야. 세무 1급, TAT 1급을 따지 말던지 아니면 다 배워서 정확히 피해가고 싶었던 것들 학습을 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만 했다고 자격증 따면 얼마나 좋아. 시간이 모자라. 왜 이런 문제만 자꾸 생각 안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부터 설명을 다시 다 그렇게 시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 24일 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회계 처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는 3월 24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써주고 부가세 예수금은 다시 납부해야 돼요. 왜? 지금 거기 거래처에서 부가세까지 다 보내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드리고요. 거래처에서 그렇게 보내온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통장에 돈 들어왔잖아, 이렇게. 그죠? 264만 원 들어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자, 이번에는 4월 9일 거래입니다. 4월 9일 거래 3월 18일 발행한 사채 중 일부를 국민은행 당저수표를 발행해서 조기 상환했다. 여기 이제 세무 1급에는 말이죠. 여기 사채에 대한 조기 상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상환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상환일까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나와 있네요. 우리 날짜에 3월 18일까 아까 보게 되면 2천만 원짜리죠. 요거 2천만 원짜리 이것도 신경 쓰고 잘 보셔야지 돼요. 왜? 저희 딱딱 떨어지게 TT 1급은 그렇게 호락호락 내질 않아요. 자, 액면금액 아까 얼마짜리였었어요? 2천만 원짜리였었죠? 여기 우선 이렇게 써볼게요. 날짜는 4월 9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금액 어떤 거예요? 당저수표 발행했다 그랬죠? 사채는 얼마를 상환했대요? 사채 상환에 1,500만 원 이렇게 상환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제 상환했다고 하니까 차변에다가 1,5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저수표를 얼마짜리를 발행했대요? 아니 왜 1,500만 원 저기 상환하면서 당좌 예금으로 1,600만 원이 지금 빠져나갔죠. 그럼 차이가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썼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갖다가 우리가 이자 비용화 시켜야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얘는 이자 비용화 시키지 않고 그냥 싹 날려버렸어.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 96만 얼마 그 금액은 지금 사채 중에서 지금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갚았다면 4분의 3에 해당되죠. 그럼 사채 발행 상각액도 4분의 3만큼은 소멸시켜야겠죠. 갚았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까 여기다 위에다 참고로 써놓을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나왔었어요? 96만 400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게 2천만 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바로 갚았잖아. 다 갚았어요. 4분의 3만 갚았어요. 그럼 이거 4분의 3만큼은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분의 3 하면 얼마 나와요? 숫자를 불러. 7 720 300 훌륭해. 앞으로 그렇게 불러줘. 얼마나 부르면 나도 헷갈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이 자체가 아까 차변에 기록돼 있던 거죠. 근데 얘를 갚았으니 얘를 갖다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그 금액 비율만큼 사채 갚은 것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얼마를 빼줘야지 돼요? 72만 300원 이만큼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얼마가 차이 나요? 172만 빼줬더니 여기 차변에다가 얘가 지금 사채를 상환해서 결국 다 없애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사채 상환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손실이 얼마 발생했다? 1 콤마 해주고 1, 720, 720, 300 300 이거 손해본 거예요. 이게 사채 상환 손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TET 2급까지 여기 상환 손실에 대한 건 거의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잠깐 소개 정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TET 1급에서는 이렇게 사채 상환 손실 같은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요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입력한 거 보여드리면은 날짜 4월 9일 날짜로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아, 이거 써놔야 되나? 전체 4분의 3이 이것도 왜 4분의 3이라고 4분의 3이냐고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거? 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겠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왜 4분의 3이냐면 사채 전체 금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2천만 원 중에서 지금 상환한 금액이 얼마이니까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이니까 요거 약분하게 되면 몇 나와요? 4분의 3 나오죠. 근데 이 약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계산기를 못 눌러. 하여튼 그거는 지금 대략 난감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괜찮아요. 그거 찍어도 괜찮으니까 찍으세요. 찍게끔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입력한 거는 4월 9일자 볼게요. 4월 9일자를 보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죠.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돼서 일반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9번 문제를 볼까요? 뭐 하나 편한 문제가 없죠. 또 한번 보자고요. 4월 14일 거래예요. 4월 14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녹색 성장 사업에 대한 사업 확정이 확정되어 신재생 에너지 기계 구입이래요. 관련 정부 지원금 1,000만 원인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네요.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여기 126번 보통 예금 계좌에 차감 계정이겠죠. 코드 번호만 딱 봐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 보통 예금에 대한 그 차감 계정 여기 없으면 만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간단한 거죠. 회계 처리는. 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쓰면 되고요? 1,000만 원. 대변에 계정 여기 뭐죠? 정부 보조금 써가지고서는 1,000만 원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말로 하니까 안 보여요? 아직 계정 코드 만들어서 등록하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자 4월 14일로 회계 처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해줄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정부 보조금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정부 보조금을 어디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럼 보통 예금 계정에서 정부 보조금만큼은 계정 코드 번호 126번으로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했던 거. 그 얘기죠? 다 까먹었죠? 근데 유튜브 보면 또 나와요. 그거 보고 복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처리는 되게 간단한데 계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감 계정 만드는 방법이에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요. 계정 어디겠습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126번이면 유동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126번 스크롤해서 띡 이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126번에다가 뭐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정부 보조금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성격 구분해서 여기 차감 계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계정은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죠. 여기 관계에다가 103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등록이 됐죠? 됐어요? 좋아요. 자, 등록이 되셨으면 회계 처리하셔야죠. 날짜는 4월 14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써주시고 대변에 F2 눌러서 정부 보조금 조회하시게 되면 126번 정부 보조금 코드 나타나 있죠. 그거 선택하신 다음에 대변에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TET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부 보조금 계정까지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해가 됐죠. 그런 다음에 기계장치를 사게 되면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또 있어야 되겠죠. 걔는 200번대예요. 200번대 차감 계정. 그거는 혹시 또 나중에 문제 나오면 지금처럼 만들든지 등록돼 있으면 정부 보조금 조회하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100번대 하나하고 200번대 하나요. 100번대는 보통예금에 대한 거고요. 정부에서 보조금 주면서 현금 따발 들고 와서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보편적인 건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 지금처럼 등록된 게 하나 있을 거고요. 200번대는 그 보통예금에서 기계장치를 취득하게 되면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걔가 200번대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월 17일 거래고요.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보관 중인 마곡의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배당금 받은 거네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현금 배당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주소 변경, 배당금 수령 등 주식 관련 문의는 거래하시는 여기에 영업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은 주식회사 마곡,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해서 소유주식 총 10,000주나 있네요. 이 사람 부자네. 현금 배당률은 얼마를 해준대요? 10%. 주식 배당률은 얼마를 해준대요? 5%.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액면 금액의 5,000원. 그러면 여기 주식은 액면 금액으로만 지분이죠. 얼마치 주인이란 뜻이에요? 5천만원어치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에 대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몇 퍼센트 배당을 했대요? 10% 배당을 결정했대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500만원 되겠죠. 근데 500만원은 현금 배당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배당하는 회사 입장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이죠. 얘 500만원 어디로 들어왔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대변에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배당금 받았다며. 또 현금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라고 써요? 당금 수익 얼마? 5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주식을 5% 받았대요. 그럼 주식수에다가 곱해야 되겠죠. 지금 몇 주를 갖고 있대요? 10,000주 갖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 10,000주 델리 10,000주 아니고 그거 5% 곱하기죠. 10,000주 곱하기 5% 하면 몇 주일까요? 10%면 1,000주고 500주겠다. 그죠? 500주. 그런데 이렇게 10,000주를 갖고 있는 금액이, 자 봐요. 10,000주를 갖고 있는 금액이 지금 액면가액으로 얼마인 거예요? 5천만원이었었죠. 그리고 얘 주식수로 따지면 몇 주? 10,000주. 오케이? 이해됨? 근데 이걸 갖고 있는 덕분에 주식수가 몇 주가 더 증가했어요? 500주. 그럼 주식수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1500주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자, 보유 중인 주식수는
만주에서 주식 배당을 받아서 1,500주가 됐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여기 그 한 주당 이 상황에서는 한 주당 5,000원이었었죠. 한 주당 5,000원이었는데 주식 배당을 이렇게 하게 되면 5천만 원 나누기 1,500주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이 4,762원 정도 이렇게 돼요. 오케이? 내가 갖고 있던 자본금은 액면가액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만 늘어난 거예요? 주식수만 증가한 거예요. 전체 갖고 있던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가 된 게 아니라 액면가액이 이제 얼마짜리로 바뀐 거다? 4,762원짜리로 바뀐 것 뿐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액면가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요. 그럼 기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주식수만 증가하는 것 뿐이지 보통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차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다. 다만 뭐만 변동이 된다? 주식 수만 변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럼 회계 처리할 게 있다 없다? 회계 처리할 거 없습니다. 뭐일 때는? 주식 배당일 때는 주식을 받는 사람 회계 처리할 거 없어요. 그런데 주식을 배당하는 회사는 아까 뭘로 처리했었어요? 자본금으로 처리했죠. 이익잉여금 줄이고서 자본금 처리했잖아요. 자본금이 증가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변동된 게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주식수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왜 주식 배당을 이렇게 선호할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보편적으로 가격은 5,000원짜리였는데 주식수가 많아져 갖고 4,7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반 여기 변동상이 없는데 얘가 시가로 따지면 가격이 올라가 더.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주식수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회계처리상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았으면 어떤 자본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다들 입장에서 추가된 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자본금의 그 금액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저는 약간 15분의 10 현금 배당, 15분의 5 주식 배당 그건 아니에요. 전체 받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 15%에서 10%가 현금이고 주식 5%를 전체 5천만 원 중에 현금은 10% 15분의 10 이거는 15분의 5 받은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현금 배당은요 금액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주식 배당은 주식수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주식수와 금액이 같을 수는 없죠. 곱하는 비율이 다른데 주식에 대한 값은 안 채워주는 거예요. 시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명가로도 안 쳐져요 가격을 지금. 이거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시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급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가액의 지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에 대한 지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해? 또 15분의 15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 이 두 개 15분의 전체 받은 소유 주식과 받은 액수가 받은 전체 액수의 10%하고 5%가 이렇게 나눠주셨다. 여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재무회계에 대해서 총 10가지 문제로 세무 1급, TAT 1급 수준에서는 재무회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뭐에 관련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주로가 자본계정, 사채계정, 정부, 보조금 계정 뭐 이런 거 연결돼 있죠. 자본계정이 월등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계정 정확히 여러분들이 계정을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면 이 현금 배당만 적고 주식 배당 안 적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평가할 때는 따로 평가. 아, 그 평가는 별도지. 평가 어, 따로. 이거는 지금 그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주식만 받았을 뿐이고 우리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10,000원을 갖고서는 주식을 갖다가 10주를 했어. 이렇게. 오케이? 10사람이 1,000원씩 내 가지고 10,000원의 자본금을 갖다가 액면가액으로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의 주식은 액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됐죠. 근데 얘를 주식수를 갖다가 여기 10주가 아니라 얘를 갖다가 20주로 주식수 좀 늘리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주당 액면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원.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자본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뭐 할 때는 주식 배당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주식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동되면 안 돼요. 주식 수만 그때 된 거예요? 수만. 여기 주식수만 이렇게 변동됐잖아요. 주식수만. 수만 변동이 예? 된 거예요? 수만 변동이 된 거예요? 주식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아예 배당 받는 건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그만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을 쪼개서 주식 양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주식 수만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주식을 갖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득이 생기고요. 지금 오기현 씨는 요거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본금이 있었는데 주식 배당을 한다는 것은 자본금은 손대지 않고요. 여기 주식수만 늘려서 단가만 변동시키는 거예요.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줬잖아요, 여기 10주. 여기 봐요. 10주를 갖다 지금 몇 주로 20주로 한다 그러면 몇 주를 더 줘야 되겠어요. 10주를 더 줘야 되잖아. 10주하고 20주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지금 여기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딘가에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주식 배당 그거 딴 거를 이해 받는다는 게 아니고 주식 배당을 받는다는 게 주식수를 추가로 더 받는 게 아니고 아, 추가로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저 원래 있는 걸 쪼개주는 거 자, 봐요. 그러니까 주식수하고 금액하고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금액과 주식. 봐요. 여기 만주죠. 갖고 있었던 게 만주였었어요. 5%를 더 준대요. 그래서 주식을 500주를 더 줬어요. 주식수 늘어났잖아요. 근데 자본 변동은 안 된다고요. 그한테 올라가서 더 생겼으니까. 여기서 지금 자본금액 여기 변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주식수만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수를 늘려서 좀 더 주겠다는 뜻이지 금액으로 별도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식을 플러스 주는 게 아니고 주식. 아니, 수만 주식은 주는 건 맞다고요. 금액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주식 배당을 좋아하느냐 하면 걔를 갖다가 주식회사에서 상위에 받는 거. 응? 좀더 낮게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죠. 네, 낮게. 납기가 아니라 혼자 나가서 팔때 이제 그때 네. 시가로 할 때 그 변동성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것이지. 무조건 5,000원, 4,700원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주당 저 가격이라는 거. 한 주당 내가 하는 게 적어지니까 팔 때 더 많이 이익이 남잖아요. 자, 잠깐 여기 말씀한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여기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려고 그러면 배당금 지급을 이렇게 통지를 한다면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벌써 주식 배당이라는 걸 결정했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제 없애주죠.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지금 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대변에서는 자본금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기현 씨가 질문했던 거 이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무상 증자를 하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증가해요. 그 발행한 주식 수만큼.
그리고 기록도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됐죠?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만주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수가 여기 이렇게 만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주를 갖고 있는데 그 배당률을 그 갖고 있는 주식수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했냐면 결정이 난 게 5%를 주겠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주가 증가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만주 샀을 때 액면가액을 주고 샀겠어요? 아니면은 시가를 주고 샀겠어요? 당연히 시가를 주고 샀겠죠. 저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냐면 한 주당 10,000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액면가액은 5,000원 이 따지는 것은 배당을 하기 위해서 거의 기준수를 잡아놓은 것 뿐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가 주고 샀을 거란 말이죠. 만주를. 근데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의 만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금액상으로 이 사람은 시가로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표시해 보게 되면 주식수는 만주 이렇게 되겠죠. 한 주당 가격은 얼마? 10,000원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을 주식을 몇 주를 더 받았어요? 500주를 더 받았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지금 1억 시가 주고 산 1억 원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다만 주식수가 만주에서 500주 더 주식을 받았으니 1,500주가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산 거는 실제로 10,000원 주고 샀지만 500주를 더 받는 바람에 1억 원 나누기 1,500주 하면 10,000원보다 금액이 더 내려가겠죠. 이게 실제로 물타기하고 뭐가 달라요? 실제로 주식 거래할 때 내가 샀는데 얘가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주식을 더 사. 그러면 단가는 더 낮은 걸 사겠죠. 주식수는 자기가 사는 것만큼 증가하겠지만 단가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시게 되면 10,000원짜리가 지금 이제 얼마짜리가 됐겠어요? 1억 원 나누기 1,500주 그러면 9,500원 정도 돼요. 9,524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봐요. 주식수는 증가했는데 단가만 변동할 뿐이지 내가 투자한 금액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함이 없어요. 단가만 좀 낮게 샀다 뿐이야. 왜? 주식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 투자 목적이잖아요.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그만큼은 증가하겠죠. 그건 액면가액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만큼만. 오케이? 근데 우리는 액면가액이 여기서 500주만큼 증가하겠네요. 네? 500주만큼. 500주 곱하기 액면가액만큼 증가하겠죠. 여기서는 5,000원이니까. 실제로 돈 준 건 아니고 당연히까요. 돈 주는 거는 현금 배당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주식을 팔아야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저기다 자본금 500주 준 거에 대해서 이 회사를 갔다고 내용을 쓰면 맞겠네요. 응? 이 회사에 대해서 500주로 간 걸로 하면 맞겠다고 준 입장에서. 준 입장에 실제로 줬어요. 줬을 뿐이지. 여기 거기 주식 배당이라고 하고 현금 배당 10% 하려면 현금 안 주나요? 당연히 주죠. 주식 배당에 따르면 주식 안 주겠어요? 줘요. 그래서 이게 500주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실물 주식을 주지도 않아요. 자기네 거래사 거기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수 있죠. 거래하는 주식 그 증권회사 거기 그 계좌에 500주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요. 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파트가 뭐가 돼 있냐면 재무 회계에서 자, 고정자산하고 감가상각 파트네요. 일단 여기 녹화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